자, 강승윤, 그다음에 경균, 그다음에 김태현, 그다음에 김태은, 그다음에 박윤주, 그다음에 서민강, 그다음에 서하윤, 안재준, 유현수, 김효주, 장현우, 그다음에 정승민, 현서연. 시작하도록 하죠. 자, 오늘 유형 24, 48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기를 좀 쉽게 찾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오늘은 이제 무난하죠. 자, 백상을 보시면 이해는 되고 이해는 되고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n값을 거기서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친구는 우리가 제곱을 해주면 1-i분의 2는 제곱을 했을 때 1-i의 제곱이 마이너스 2i인 걸 알고요. 2는 제곱하면 4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2i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i 같은 경우는 제곱해주면 2분의 방금 해본 것처럼 마이너스 2i가 되니까 마이너스 i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은 이 2i의 n제곱은 2의 n제곱이 되고 이 마이너스 i의 n제곱은 1이 되는 n을 찾아라. 아! i의 n제곱이 1, 마이너스 i의 n제곱이 1, n은 하의 배수가 되겠지. 자, 그래서 보기 중에 사의 배수는 4번 하나뿐이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그런 어떤 규칙성 이런 것들을 찾아주시면 될 겁니다. 자, 105번부터 109번까지 좀 풀어보고 같이 한번 다시 봅시다. 오늘 첫 수업인가?
하지만 봐요. 106번하고 108번 같은 경우는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둘 다 0이잖아요. 그렇죠? 0이란 말이에요. 그럼 0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주셔야 되냐면 이거를 n제곱 해주고 이거를 n제곱 해가지고 둘의 규칙성을 보는 게 아니라 얘는 한쪽으로 넘겨서 루트 2 마이너스 i의 n제곱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i의 n제곱이다. 양변을 이걸로 나눠주세요. 즉 1 플러스 루트 2 i분의 루트 2 마이너스 i의 n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n을 찾자. 문제를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108번도 마찬가지죠. 이거 각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주어진 식을 zn제곱으로 묶어나면 zn제곱 플러스 i의 n제곱은 0인데 이 친구는 0이 아니야. 우리가 복수수에서도 마찬가지로 xy가 0이면 x는 0 또는 y는 0이잖아요. 그럼 얘가 0이 아니라는 것은 얘가 0이 될 거고요. 자, zn제곱 더하기 i의 n제곱이 0이다. 자, zn제곱 따라서 마이너스 i분의 z의 n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놔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하나만 놓고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보기 편하게 위아래다가 1 마이너스 루트 2i를 곱해보겠죠. 이런 식으로 곱해보면은 분모는 이제 3이 될 거고, 자, 분자는 어떻게 되나 계산을 한번 해볼까? 플러스 2 어우 빡세라. 어디 보자. 여러분들 요거 같은 게 이제 약간 눈치? 분모에다가 뭐 곱하면 분자가 되는 게 보여? 마이너스 i 곱하면 분자가 되죠? 그죠? 분모에다 마이너스 i 곱했더니 어머 분자가 되네. 요거는 그냥 마이너스 ix. 이렇게. 자, 요렇게 해주고 나면 따라서 얘는 4k 플러스 2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i분의 z 이거 같은 경우 위아래다가 i를 곱해주면 이 친구만 따로 계산을 해보죠. i분의 z는 마이너스 1분의 z i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z i가 될 테니까 여기에다 마이너스 i를 곱해주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 i가 될 겁니다. 여기 기억나나요? 이렇게 해서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저 동그라미 친 값은 여기에 있는 친구예요. 자, 이쪽 방향으로는 삼각함수에서 음의 방향이죠. 마이너스 60도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이쪽 방향으로 몇 번? 3번 가면 여기에 도달하게 될 거고 주기는 6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6으로 나눈 나머지가 3인 그런 자연수일 때 가능하겠죠. 이럴 때 써먹으라고요. 이럴 때 계산 안 해봐도 되고 너무 좋잖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혹시나 나중에 필요하다 싶으면 이게 영상이 좋은 게 밴드는 또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없어지는데 제가 주말 수업 같은 경우는 그냥 킵을 해두거든요. 그렇게 유튜브에 남겨놓으니까
필요할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9번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얘가 0이 아닌 값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어쩔 수 없는데 얘네들이 각각 둘 다 1이 되어야지 1 더하기 1이 2가 된다. 이기 때문에 얘가 몇 제곱을 해야 1이 되는지 얘가 몇 제곱을 해야 1이 되는지만 각각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그래도 많이 해본 친구라서 뭐 위아래에다가 1 플러스 i 곱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하면 느낌 와. 그런데 얘 한번 봐봐. 얘는 지난 시간에도 살짝 이야기 해줬는데 얘가 가끔 나오는데 실제로 엄청 귀찮은 친구입니다. 우리가 n제곱을 해서 뭔가 찾을 때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애거든. 여기. 그럼 이게 30도야.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이용하면 30도 그럼 몇 제곱하면 1이 되는 걸 알아? 12제곱을 하면 1이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얘가 1이 되는 건 8제곱이니까 8과 12의 공배수인 24의 배수 그래서 4개다. 이렇게 이제 계산 한 개도 안 하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철자복수의 어떤 주기성을 이용한 문제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업 같은 경우도 제가 카톡 보냈거든요. 카톡 보냈으니까 그거 영상 링크 보시면 다시 또 공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앞에 보고 빠진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이제 영상 보고 근데 이 책 같은 경우 뭐 우리가 그런 거다.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학원들을 많이 다니면서 시중 교재가 있고 학원 자체 교재들이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자체 교재라고 해서 뭐 그냥 문제집 통째로 넣어놓은 거, 특히 뭐 정석 그대로 넣어놓은 거 그런 건 자체 교재라고 볼 수 없는 거고 정석 그대로 넣어놓은 거는 보통 이제 영과고 대비반 아니면은 자사고 대비반 해가지고 할 때 선행사 할 때 보면 정석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체 교재를 하면 장단점이 있거든요. 단점은 뭐냐면 가끔 없는 유형이 있을 수 있어. 가끔. 왜? 선생님들이 중요시하는 유형들만 넣다 보니까 모든 유형이 다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있는데 장점은 제가 첫 수업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일단 요 교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문제 좀 더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하는 문제들을 좀 여러 개 만나볼 수 있고 또 같은 방법으로 여러 문제를 풀다 보면 그 방법이 좀 능숙해지겠죠. 그런 점이 장점이에요.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 여러분들 허투루 생각하시지 마시고 물론 수업 시간에 이제 보면은 뭐 각 선생님들이 이제 프린트나 이런 걸로 유사 문제 많이 주시면서 연습할 수 있게끔 주긴 하지만 주말 수업에 하는 요 교재 저기 뭐야 여러분들 수업하시는 이제 수업하시나? 얘네들 방정원 쌤이 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라서 요거는 요렇게 하고 나면은 세트가 한 세트가 더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번 달 말에 교재가 웬만하면 끝날 거예요. 이번 달 말에. 그러고 나면 2월 달부터는 얘랑 페어로 얘랑 똑같은 유형인데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만 다르게 해. 그때는 내용 설명 거의 없이 그냥 문제만 쭉쭉쭉쭉 풀어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3월까지 해서 3월 말 혹은 4월 초에 딱 끝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간고사 대비가 완벽해집니다. 그래서 거기 중간고사에서 성적 딱 나오면 여러분들 기말고사 대비는 좀 편안하게 하셔도 됩니다. 좀 진짜 편안하게. 왜냐하면 한번 빡세게 해봤기 때문에 좀 더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중간고사에서 성적을 일단 내놓으면 자신감이 붙습니다.
자, 켤레복소수의 계산. 자, 여기서는 뭐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은 켤레복소수의 연산의 성질이다라는 거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G1, G2의 곱에다가 켤레복소수를 취하면 각각의 켤레복소수의 곱. 자, 일단 합차 같은 경우는 그냥 스킵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은근히 안 쓰는데 G1분의 G2의 켤레복소수를 취하면 각각의 켤레복소수가 된다는 거. 이런 거 많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 앞서 배운 것 중에 Z가 실수다라는 것은 뭐와 동치냐? Z의 켤레복소수가 Z와 같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켤레복소수 기호들 자주자주 좀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연산 기호예요. 어디 보자.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 시험에서 맨 마지막 문제였나? 몇 번이었지? 그거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감마의 켤레복소수. 그치? 그거 또. 자, 이 반에서 맞은 사람 한 명 있었어. 아직 수업 시간에 안 했나요, 그 문제? 분명히 그게 문제집마다 한 번씩은 나올 텐데. 자, 110번. 자, 두 복소수 알파 베타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가조건과 나조건을 한번 보시면은 나조건 이런 류의 문제가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풀 수 있는 문제. 그냥 어떠한 특별한 뭔가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친구들을 여기에서 차근차근 찾아내는 거야. 먼저 이 친구를 한번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알파 더하기 3y. 왠지 여기에다가 양변에 자, 이 밑줄 그은 거 양변에 켤레복소수를 취하면 2알파 i는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3 이렇게 될 겁니다. 실수는 켤레복소수를 취해도 뭐 그대로일 테니까. 그 다음에 양변에 i를 곱해주세요. 마이너스 2알파는 마이너스 베타 i 플러스 3i. 그래서 2알파 더하기 3i가 베타의 i 이렇게 먼저 하나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나하나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가 베타가 i가 됐고 뒤에 있는 이 친구는 일단 기다려봐. 그래 놓고 여기 알파 베타가 너 마이너스 5i였구나. 요렇게 그 다음에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마이너스 C. 자, 그럼 이 친구 계산해주면 5가 되니까 자, 이제 우리는 얘만 값을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는 어디에서 구해야 되나?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뭐 얘를 인수분해 할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이 문제가 되게 착한 게 인수분해 안 되게 해놨어.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10이었잖아? 그럼 학생들 분명히 베타 마이너스 5하고 베타 플러스 2 해가지고 얘네들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일부러 진짜 착한 거야. 자, 그럼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라는 것을 베타로 이렇게 묶어주면요. 각각이 어디에 있냐면 가에 보시면요. 가에
베타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알파 i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죠? 2알파 i.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더 간단하게 켤레복수수 해주고 i의 켤레복수수 하면 이 친구가 마이너스 i니까 결국 2알파바 i 뭐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베타를 곱해야 되니까 베타를 곱해 줄 텐데요. 자, 얘를 요렇게 쓰고 나면 나에 보이는 이거를 또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5i라는 것은 얘 뭔가를 좀 해보려면 양변의 켤레복수수를 이렇게 취하면 되겠죠. 여기에 쓰이는 개념은 켤레복수수의 켤레복수수는 자기 자신이다. 이 개념이죠.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5i의 켤레복수수니까 5i가 될 겁니다. 자, 이 친구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좀 해주면 알파 바와 베타를 곱한 값이 5i니까 2i 5i 마이너스 10이 되더라. 뭐가 잘못된 거야? 자, 얘가 마이너스 10? 플러스 10인가요? 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0이 됐어.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5 곱하기 2. 그래서 10이 되다. 그래서 정답은 10. 자, 남은 또 111번부터 114번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켤레복수수 연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문제에서 필요한 값들을 하나하나 구해보시죠.
111번은 인수분해 먼저 하셔야 될 겁니다. 인수분해 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간단해요. 잘 풀려요? 자, 그래서 111번에 인수분해 하면 뭐 대입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을 거고 112번에 여러분들 항상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연수 혹은 정수라는 조건이 붙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부정방정식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식 하나 주고 순서상 찾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조건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바꿔버리면 얘네들의 곱이 10이라는 것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0이라는 뜻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둘이 더해서 생각해주면 A 더하기 C의 제곱, B 더하기 D의 제곱이 61입니다. 왜 61이냐면 제곱해서 더하는 게 61인 조합이 5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밖에 없잖아. 그치? 다른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61이에요.
자, 그럼 얘네들 1의 제곱, 3의 제곱 혹은 3의 제곱, 1의 제곱이니까 A, B는 1, 3 아니면 3, 1이고 A 더하기 C, B 더하기 D는 5, 6 아니면 6, 5다. 그래서 C, D의 조합은 두 경우 모두 조합해보면 보시다시피 4, 3 혹은 3, 4, 2, 5 또는 5, 2가 되기 때문에 제곱의 값 자체가 25 아니면 29. 그래서 최대값은 29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은 복소수 문제가 그냥 아주 평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또 113번 보시면 시키는 대로 해주면 돼. 자, 여기 W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둘의 합 물어보는데, 자, 아까 이야기 드렸죠. 이거에다가 통째로 켤레복소수를 씌우면 분모 따로 분자 따로인데, 분모 같은 경우는 지바에 통째로 켤레복소수를 취하면 이 친구는 얘가 되고 이게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대로 돼요. 그것만 좀 유의하시고 둘이 더한 게 10이다. 그럼 이렇게 될 테니까 분모가 2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W의 값이 2와 같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14번 같은 경우는 어떤 학생들에게 쥐약이냐면, 제가 복소수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x 더하기 yi 꼴로 나타내지 말아라 라고 종종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풀린다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질 거야. x 플러스 yi, p 플러스 qi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문제들, 선생님 조건도 많은데 풀리지 않을까요? 아니, 뭐 어떻게 해서 풀릴 수는 있어. 그런데 출제자의 의도가 얼마나 간단한데, 그냥 이거에서 알파분의 1을 이거에서 베타분의 1을 자, 이거랑 비교해볼까? 딱 4분의 1 곱한 게 이거죠? 그래서 답은 2라고 쓰면 끝인데, 그치? 오행의 길을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소수가 좀 앞에 당황식한 것보다 시간도 좀 적게 걸리고 해서 금방 좀 넘어가지. 자, 3차 방정식의 허근이라고 돼서 나와 있는데, 약간 TMI인데 이게 이제 문제들을 타이핑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진짜 TMI예요. 여러분들 문자가 이렇게 끝이 이렇게 시작하는 게 W고요. 약간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이게 오메가거든요. 보통은 이걸로 통일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기. 자, 그래서 저는 그냥 둘 다 오메가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어떤 건지, 자, x 세제곱은 1 먼저 이거의 허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얘는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자, 이거에서의 허분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0이 되는 즉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허근이 오메가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는 조건과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라는 이 두 개의 조건이 기본 장착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 혹은 두 근의 곱이 1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근이 오메가면 다른 한 근은
뭐다? 곱을 생각하면 오메가 제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될까요? 선생님 그럼 이런 문제는 둘이 켤레복수수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게 되게 많아. 전에는 이런 것만 해도 학생들이 어려워해가지고 내 따라 그러면 이게 학습이 돼? 그럼 그럼 또 뭘 어떻게 해볼까? 이런 식으로 자꾸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은 유한한데 어떻게 보면 지식은 변함이 없어. 단원에서 배워야 될 개념 자체는 똑같은데 테크닉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 x 플러스 1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허수는 얘가 0이 되는 근이 될 겁니다. 이때는 오메가 제곱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될 거고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요걸 만족하는 오메가가 되겠지.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똑같아. 한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다른 한근은 얘랑 곱이 1이어야 돼.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다른 한근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될 겁니다. 물론 얘는 저기서 얘기한 것처럼 똑같아. 오메가의 켤레복수수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 두 가지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근공 때리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될 겁니다. 그 중에 이 친구를 한번 가지고 와볼까? 얘를 오메가라고 해볼게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루트 3i. 그럼 저 친구가 여기에 있어요. 오메가가 몇 도? 120도에 해당하는. 세제곱하면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제곱해주면 여기가 될 텐데 둘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1, 둘을 곱해주면 1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그리고 이런 복수평면에서 얘의 켤레복수수다라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조금 해보시면 이해가 되겠죠. 켤레복수수 개념이 복수평면에서는 만약에 이게 Z면 얘를 요축, 정확하게 이게 실수축이죠. 실수축에 대칭이동시킨 얘가 Z바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여기에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얘기들도 비슷하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해볼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자, 그럼 115번을 한번 보시면 1번과 2번 중에서 어느 거에 해당하는 거야? 2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바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요거 가지고 놀아야 돼. 자, 이 상태에서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참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기억 먼저 오메가 바의 10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10제곱분의 1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 이번에 오메가 바가 나왔어.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다가 전부 다 켤레복수수를 씌우더라도 오메가 바 또한 동일한 조건을 이렇게 만족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메가의 10제곱은 뭐로 바뀌느냐? 마이너스 오메가 바로 바뀌겠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오메가 바분의 1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렇다면 오메가 바분의 1은 양변을 오메가 바로 나눠주면요, 오메가 바의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바분의 1이 되는 게 보이는데, 이 친구 여기다 이렇게 해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이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때?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가 뭐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기억은 3이다. 이런 식. 그치?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일일이 다 계산할 수는 없어요. 다 이렇게 문자로 놓고 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2분의 1 뿔마 루트 3i 절대로 그렇게 하는 문제 아닙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니은하고 디귿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선생님 1번에는 니은에는 1-오메가가 분모에 이렇게 나왔어요. 1-오메가가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어요. 여기 혹은 여기. 자, 여기에 있는 이 식에 잘 보시면 1-오메가가 여기 숨겨져 있죠. 1-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간결하게 주어진 식을 좌변은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1, 얘는 그거의 혈례복수수니까 오메가 바의 제곱분의 1, 뭐 이렇게 똑같이 맞춰줄 수 있죠. 자, 그런데 얘는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위아래다가 오메가를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분의 오메가 바의 세제곱분의 오메가 바 요렇게. 자,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얘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당연히 여기에서 봤을 때 두 근의 합은 1이다 라고 해줄 수 있어서 니은도 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디귿은 10제곱, 20제곱. 자, 10제곱, 20제곱. 그러면은 일단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요.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친구는 마이너스 오메가가 될 거고요. 세제곱이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오메가 제곱분의 1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메가 제곱분의 1은 이 1 대신 여기에 보시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대신에 오메가 세제곱을 이렇게 적어주면 마이너스 오메가 해서 0이 되는 걸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 다 뻔할 뻔, 맨날 나오는 애들이 나오는 거고. 그럼 제가 여기다가 조금 더 이제 살을 보태볼까? 이건 이제 다음 주제에서 쓸 개념이긴 한데, 잘 봐요, 여러분들. A, B가 실수고요. A 플러스 B, I는 0이다. 와 동치는 A는 0, B는 0인 겁니다. 맞죠?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잘못 사용하는 것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런 시도는 나는 되게 좋다라고 보는데, 마찬가지로 A, B, C가 실수야. 그리고 오메가는 복소수야. 허수.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뭐 저 조건을 만족하는 허수라고 해봅시다. 그냥. 그럼 A 오메가 제곱 더하기 B 오메가 플러스 C는 0
2라고 해서 A, B, C가 0이어야 되는 건 아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2차식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러지 마시고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즉 여기에 있는 이 2차식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시켜주면 A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더하기 B 오메가 플러스 C는 0이 되면서 얘를 오메가에 대한 1차식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 오메가 마이너스 A 더하기 C는 0을 만들고 난 뒤에야 비로소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1차식으로 만들면 이게 가능해. 근데 2차식일 때는 개수가 다 0이다라는 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저건 그런데 왜 그렇죠? 아니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PQ가 실수일 때 P 더하기 P 오메가 더하기 Q가 0이다. 그럼 이 오메가 자리에다 직접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 루트 4y 중에 한 친구 불러다가 야 요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보면요 실수부하고 허수부를 이렇게 나눠보면 는 0, P는 0, Q는 0이 되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실제로 해보면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리고 저 첫 번째 얘기했던 A 오메가 제곱 더하기 B 오메가 더하기 C가 0 이런 거죠. A 오메가 제곱 더하기 B 오메가 더하기 C는 0 이게 A, B, C가 0이 아닌데 셋 다 0이 아닌데 이걸 만족하는 가장 좋은 발레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다라는 거 그치? 자 그러면 저 빨간식 만들어내는 건 어떻게 만들어낸 거냐 여기에다 그냥 A를 곱해서 빼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B-A 오메가 더하기 C-A는 0 해주면 A는 B는 C라는 결론이 나오지. 됐어요? 자, 좀 쉬었다가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문제 좀 풀자. 학원이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학원이 요즘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좀 열어